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가지오 이시구로의 세 번째 책, 제가 소개해드리는 세 번째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를 보내지 마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캐시. 31살이고 11년 이상 간병사 일을 해왔다. 11년이라면 꽤 긴 세월처럼 들릴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내게 올해 말까지 8개월을 더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내 경력은 거의 12년에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 읽으면 그냥 간병사구나 할 텐데 이야기를 좀 더 읽어보면 보통의 간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간병하는 사람들은 장기 이식을 위해 만들어진 복제인간입니다. 복제인간들은 기증자라고 불립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인이 되면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의 장기 이식을 합니다. 그쯤 되면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죽고 맙니다. 그것이 클론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헤일섬 학교가 등장합니다. 보통 기증자들은 사육장이라는 곳에서 자라지만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몇몇 뜻있는 교사들이 헤일섬 학교를 만들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교육을 하고 예술활동을 하게 해서 그들의 그림이나 창작물을 마담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내보여서 이들에게도 생각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후원금을 받습니다. 소설은 헤일섬에서 복제인간으로 만들어진 캐시가 나이 들어서 어릴 적 일들을 회상하는 형식입니다. 일부에서는 캐시가 아주 어릴 때 헤일섬에서 있었던 일들,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 학교의 일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2부에서는 청소년기쯤 되어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청소년기쯤 되어서 헤일섬을 떠나서 코티지라는 곳에서 생활하던 때의 일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기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3부는 성인이 되어서 마주하게 된 헤일섬 학교의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책의 뒷면을 보면 인간의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복제되어 온 존재, 클론들의 사랑과 성, 슬픈 운명을 통해 삶과 죽음,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성찰한 문제작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주제에 대한 공감성 때문입니다. 주제에 대한 설정이 공감이 별로 안 가더라고요. 만약 과학이 정말 발전한다면 인간 자체를 복제하기보다는 장기를 복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를 장기 기증을 위해서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데 좀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소설책 한 권을 떠올렸는데 조디 피콜트의 마이 시스터스 키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인데 문제를 접근하는 면에서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되는 생명에 대한 주제를 접근하는 면에 대해서 네버 렛미고보다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짧게 소개하자면 언니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골수이식을 위해서 엄마가 이 언니의 유전자를 통해서 그 첫째 딸의 유전자를 통해서 둘째 딸, 동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언니가 아플 때마다 함께 병원에 입원해서 자신의 골수를 채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딸이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고소를 합니다. 자신을 이런 목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심각한 주제 같지만 심각한 주제가 맞죠. 그렇지만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쾌하고 대사도 통통 튀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고 재미있습니다. 책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금방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책에서도 좋은 점, 나쁜 점을 꼽아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주제에 대한 접근성과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주제가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는 조지 피콜트의 마이 시스터스 키퍼가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물론 이 가지오 이시구로의 네버 렛미고가
작가의 의도대로는 잘 쓰여진 소설이라는 점에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충분히 빠져들어서 읽을 사람은, 이 소재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 제목인 네버 렛미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책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이 됩니다. 제목인 만큼 핵심이기도 합니다. 팝송 제목인데 주인공인 캐시는 복제 인간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어느 날 네버 렛미고 노래를 들으면서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 베개를 품에 안고 이렇게 아기라고 생각하고 몸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당시에 그 모습을 우연히 본 마담이 캐시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캐시도 눈물을 흘리는 마담을 보면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책의 후반부에 가서 드러나는 진실을 보면 마담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런 대목이 복제 인간에 대한 인류의 냉정하고 잔인한 면모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은 책에 너무 많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가지오이시구로의 네버 렛미고였습니다. 저는 나를 보내지 마라는 제목보다 네버 렛미고가 훨씬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이게 노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니만큼 고유한 그 제목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가지오이시구로의 책 3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 3권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은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남아있는 나날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 읽어도 재미있고 공감이 되는 책이었고, 그렇다고 나머지 책이 재미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가지오이시구로의 책을 또 읽는다면 다음 책은 녹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책은,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한 책은 가지오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였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